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더욱 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보조금, 세금 면제 혜택, 소음 진동이 작다는 점, 친환경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 광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입니다. 오늘은 소재 전문가이신 전성윤 연구사님 모시고 완성차 업계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을 만큼 매력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배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실 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지는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금속 간 이온화 정도의 차이로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 흐르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리튬 이온 배터리 혹은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것이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의 이온이 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자가 도선을 연결해 준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전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충전할 때는 리튬이 양극에서 이제 음극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방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이제 배터리를 이제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 놨다가 우리 핸드폰을 쓰게 될 때 그럼 이제 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튬이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런 공로로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휘팅엄 교수님, 굿 이너프 교수님, 이제 요시노 교수님이 이제 받게 된 거죠. 이 세 분이 지금 형태의 2차 전지의 구조를 이제 만든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리튬을 이용해서 충방전이 가능하겠다는 이제 가능성을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굿이너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다가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제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요시노 교수님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음극재에다가 이제 그 흑연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충전과 방전이 용이한 그런 리튬 이온 전지를 이제 만드신 거고, 그게 1990년대쯤이었으니까 한 10 몇 년 만에 완전히 시장이 열려버렸잖아요. 네. 노벨상을 받기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재활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리튬만 재활용을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는 아까 양극재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그 리튬이 어쨌든 전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극 간에 리튬을 잘 저장했다가 또 방출했다가 다시 또 저장했다가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양극재, 그 중에 하나가 양극재라고 하는 건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양극재라고 하는 물질에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 니켈 등의 이제 희귀금속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구조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구조체가 아까 휘팅엄 교수님이랑 이제 굿 이너프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게 그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양극재인데 어떤 층이 있는 거예요. 그 리튬이 예를 들어서 그 원자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그 100개가 다 쓰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 정도 보통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튬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리튬 이온이 이제 반 정도가 이제 그 전극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리막 사이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귀금속, 코발트, 그다음에 니켈, 이제 망간이 쓰이죠. 특히 이제 이 코발트가 아주 희귀금속이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니켈이나 다른 망간 이런 금속류들에 비해서도 좀 비싸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썼을 때
코발트를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역시 네. 비싼 게 그렇죠. 효율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야 하는 게 아마 폐배터리의 아주 핵심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 자동차 시장이 열렸으니 이제 수년 후에 이제 배터리가 엄청 나오겠죠.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제 6년, 뭐 7년 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방침에 이제 환경 이슈가 주요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전기 자동차라는 게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2차 전지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재료들을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근데 그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2020년 이후로 환경 문제를 제기한 기사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어요. 왜냐면 채굴이나 이제 재련 과정에서 보면 주변 환경, 식물이나 동물들이 갈 곳을 잃고 뭐 아니면 이제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채굴 과정에서도 이제 각종 이제 인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이런 환경이나 이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소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으로도 보더라도 그렇고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활용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한 6, 7년 후에는 확실히 그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더 떠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연구사님, 그러면은 폐배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폐배터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요. 재제조, 재사용, 그다음에 재활용이 있어요. 재제조는 뭐냐면 일단 잔존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로 패드 배터리라고 나왔는데 그 성능이 아직 80%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성능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불량이나 기능 저하 원인을 안다면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이제 아주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고 배터리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라는 이제 의견도 좀 있는 편이고요. 이제 재제조는 그렇고, 이제 재사용은 재제조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80% 이하에서 60%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사용의 경우에는 배터리로서 역할을 아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사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산업용 UPS, 그러니까 무전전 전원 장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얘기를 이제 지금 산업 전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배터리 팩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사용 팩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이동하면서 갑작스럽게 뭐 이제 차를 운행하다가 이제 멈춰서 있는 곳에 이제 기름 대신 이제 충전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사용 폐 배터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어쨌든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쌓는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스태킹, 이제 쌓아서 모아두면은 굉장히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로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도요타, 그다음에 BMW 같은 이런 뭐 르노 같이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거기 이제 수거된 폐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런 BESS 장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아까도 제가 그 UPS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네. 일정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활용 분야가 있는데, 이 재활용 분야는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BESS 시스템이라든지 뭐 UPS 시스템 이런 데 쓰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전기 에너지가 좀 잔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사고 위험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 못 하고 결국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안에는 온갖 부품들, 소재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코발트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리튬, 뭐 니켈, 망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안에 쓰는 아까 플라스틱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구조를 그 전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케이스가 또 필요하니까 뭐 플라스틱도 쓰였을 거고 뭐 접착제, 5만 가지 다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다 파쇄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다 파쇄된 상태를 이제 배터리 파우더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좀 이제 비싼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제 금속들이 있잖아요. 그 코발트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기 위해서 습식 재련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아까 양극재,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중요한 이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금속이 같이 있잖아요. 그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코발트에 녹는 용액을 먼저 넣어줘요. 같이. 그러면은 리튬은 가만히 있는데 코발트만 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용액 내에 있는 코발트가 녹여져 있는 용액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용액을 없애고 그 코발트 파우더만 얻는 거예요. 가루 형태로만.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가루 형태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소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뭐 불로 태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숯이나 이런 거 만들 때처럼 네. 아주 좋은 숯일수록 공기를 막고서 뜨거운 열을 가해야 불순물이 날아가고 좋은 숯이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코발트 이제 분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배터리에서 순도 높은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하는 연구를 2016년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순도 높은 이제 코발트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이제 기사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안에 있는 아주 희귀 금속들을 이제 얻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재활용 단계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정 중에서도 사실 이제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산, 그러니까 황산, 질산, 뭐 왕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처럼 아주 강한 산화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좀 있기도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들만 좀 해결된다면,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도시광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도시에 이 지금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이런 것들이 폐배터리 나왔을 때 이제 광산인 거죠. 그쵸. 어쨌든 처음엔 땅에서 캤지만 이제 도시에서 얻는 거죠. 좋은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지않아서 폐배터리가 쏟아지게 될 텐데요. 민간에서 이런 미래 먹거리인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재활용 과정에서 강한 산화제를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경오염 걱정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전성윤 연구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